어제 저녁에 8시 각 TV 방송사들 뉴스를 본 사람은 경제가 붕괴되는 그런 내용들을 장시간 방송하고 거의 특집처럼 방송했고 또 경제 전문 기자가 나와서 해설까지도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정상적인 대중이라면 굉장히 공포가 지배했을 거고 그 앵커들도 연속으로 공포스럽다. 내일은 좋은 기사를 봤으면 좋겠다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융위기 며칠 전에도 이렇게 기사가 보도됐을까? 외환위기 며칠 전에도 이런 기사가 보도됐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위기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위기다라고 봐야 되고요. 오늘 코스피가 한 20포인트, 코스닥이 한 11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고 환율이 약간은 안정이 됐습니다. 자, 환율은 뭐 그래도 불안하긴 하죠. 1438원보다 약간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이제 나스닥이나 이런 데서 조금 안정이 되니까 이런 여파로 그런 거죠. 근데 또 내일 모레쯤 또 미국에서 다시 공포가 재발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몰락으로 가고 있고 몰락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루는 인간이 모든 게 다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또 다음 날은 공포가 지배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쑥 꺼지는 형태로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이 있다면 외환위기 한 서너 달 전에 어떤 분위기였는지 금융위기 서너 달 전에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것을 부탁드려요. 자, 그때도 그냥 뭐 설마 그러랴. 그래, 그리고 또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것들이 있으랴. 그냥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좀 발생했지만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외환위기로 IMF로 가버렸고 또 금융위기가 터져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위기들은 직접 터지기 전까지는 상당한 낙관을 동반하고 있고 뭔 해결 방법이 있겠지 하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입을 주로 다무는 쪽을 선택하죠. 자, 오늘 이제 언론 기사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의 위안화 쇼크, 위안화 가치가 14년 만에 최저치로 가고 있고 위안화가 이렇게 떨어지면 한국 경제는 중국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한국의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또 한국의 주식시장도 초토화된다. 그래서 어제 1439원 90전까지 올라갔고 코스피도 2200이 붕괴되는 일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 한국의 조선일보 일면은 대기업마저 3대 돈줄이 막히고 있다. 회사가 발행하는 체크는 금리가 폭등하고 은행은 대출을 거절하고 정시마저 얼어붙어서 뭐 아예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는 스타트업은 투자자를 못 찾고 있어요. 제가 하나 충고해 준다면 스타트업 하고 싶은 사람은 당분간 접으세요. 그냥 사람 골백만 드니까. 조선일보는 중소기업 사장들 경제위기 최소 1년 더 갈 텐데 하고 중소기업 포럼에 400명이 참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분들 잘 모르는 소리네요. 사장님들 10년은 더 갑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복합위기라는 거예요.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건설업체는 미분양이 급증하고 대출금리, 자재가 급등으로 휘청이고 있다. PF가 안 되면서 사업이 난항에 빠지고 철근, 시멘트 값도 30% 올라가서 금융위기 때처럼 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유럽에 이어 중국 악재, 정부 정시권 시장 안정펀드 어제 뭐 정시투자자연합회라는 단체에서 공매도 금지하고 투자자 대책 마련을 하는데 아이씨들 그 정권에서 돈 잃은 사람을 위해서 정부가 정시권 시장 안정 펀드를 만들어서 한다고
그게 방어가 되겠습니까?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가 다 쓰나미가 오는데 한국에서 조그만 뚝을 만든다고 이런 펀드가 정시를 구했다 소리를 믿습니까? 정신 좀 차리길 바랍니다. 옛날에 땄던 적도 있을 거니까 지금 그냥 운명이다 생각하고 빨리 접는 게 그나마 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중앙일보는 원화 가치가 한때 1442연도 잠깐 찍었다. 국채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5조 원을 긴급 투입했다. 자, 대기업은 경기 전망이 너무 어두워서 신규 투자를 다 접어버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착륙에 대비해야 된다면서 최근의 경기 하락은 지정학적 요소까지 개입된 불확실성이라 이미 하드랜딩은 기정사실이고 경제 주체가 추락했을 때 충격을 완화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 이야기를 저는 1년 전부터 했고 2, 3년 전부터 이런 일이 올 거다라고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정부가 이제 정부가 주식시장 방어한다고 공매도 전면 금지도 검토하고 있대요. 자, 그렇지만은 글로벌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 정부 대응이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정부가 바이백이나 국고채 매입을 하지만은 불안한 시장 심리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자, 이 바이백이라는 것은 내일 2조 원을 풀어가지고 긴급하게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조 원의 펀드를 가지고 지금 시장 안정 조치를 하겠다는 속에 지금 2조 원의 바이백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이 무제한의 국채 매입을 시작했어요. 한국처럼 지금 자신의 가치 방어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국채가 그야말로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수습이 안 되죠. 자, 국채라는 것은 모든 채권이 가치가 하락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가치가 킹달러처럼 되면 금리가 내려가죠. 그래서 영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니까 영국 정부가 나서서 10월 14일까지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IMF는 영국에 침체가 온다. 영국 정부가 감세를 포기해라. 그래서 세계 금융시장이 지금 영국이 완전히 엉망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결국 IMF로 가게 될 거다. 그리고 지금 킹달러의 중국 빚이 위험 신호에 지금 직면해서 중국의 1대1로 차간 1700달러가 달러 초강세에 이자까지 눈더미가 되면서 중국에서 빚을 빌려서 각종 인프라 투자를 했던 지부티, 앙골라, 몰디브, 라오스, 콩고 등이 다 문을 닫게 생겼다. 자, 미국의 애플이 아이폰을 정산을 철회하고 미국 집값이 아까 말했던 대로 10년 만에 하락을 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지금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터져가고 있다. 아이폰 가격이 킹달러로 비싸지며 판매량이 10.5%가 줄었고 방역 긴축에 경기 침체 적신호까지 겹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가 넘었다는 거예요. 자, 미국 그래도 또 2년 단기 금리가 10년물보다 지금 더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똑같습니다. 자, 원화에는 환투기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국인이 한국 주식 채권을 던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국가의 위기 신호가 6개가 있는데 경제 위기 그 중에 5개가 빨간불이 켜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가격이 한 달 새 6.2%가 떨어졌어요. 한국이 환투기 대상이 되고 있고 지금 전 세계가 동시다발로 한국과 비슷한 정시 붕괴 그리고 강달러로 인한 환율 급등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로 기업이 투자와 정산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통화가치 폭락을 겪고 있습니다. 자, 상장사 1120곳이 신저가고 3일 만에 이 한국 정권시장에서 120조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국채 시장에서도 투매가 발생하면서 지금 금리가 국고채 금리가 4.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국채가 먹히 들지 않고 투매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지금 아까 바이백 2조 원을 풀어서 한국 국채를 사들여서 지금 던지고 있는 국채가 살 사람이 없어 가치가 떨어져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피치는 내년에 한국이 1.9% 저성장을 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거 또 고치겠죠. 추경호는 이 와중에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하다고 이야기하고 킹달러발 오징어 게임, 즉 죽느냐 사느냐는 환투기 게임이 한국의 원화를 노리고 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러시아가 가스관을 고의로 3군데나 파손해서 잠수함 UDT를 보내서 파괴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번졌고 세계 시총 1위 애플이 아이폰 600만 대 정산을 철회하면서 침체의 공포가 세계 1위 기업까지 왔고, 자, 중국의 지금 이 시진핑이 킹달러 앞에 지금 무릎을 꿇으면서 중국이 끝까지 지킨다는 1달러 7위안이 깨어져서 7.1위안이 되어서 14년 만에 지금 이 바닥이 뚫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3년임 앞두고 지금 중국에는 엄청난 충격이 왔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완전히 붕괴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은행까지 지금 유럽에서 도미노 부실화가 지금 우려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 진출한 BNP 파리바 은행은 서울지점이 BIS 비율 채우기 위해서 자본금을 20%가량 긴급 수혈을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은행들이 BIS 비율이 굉장히 악화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자본 비율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격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영국 파운드화가 그야말로 이 헐값이 돼 가면서 실물 경제에서 영국의 HSBC, 로이드 뱅킹 등 6곳이 고금리 위험 피하자고 선제 조치로 대출 중단, 가격 조정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 등 동유럽에서는 에너지 문제로 집에서 밥은 하루 한 끼만 먹고 샤워는 회사에 가서 한다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한국의 버블 붕괴, 대출 부실, 금융위기, 이것이 지금 동시에 일어닥치고 있고, 삼성전자는 8조, 하이닉스는 5조 원의 영업이익 하향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위기가요, 지금 단순한 한 지역의 위기가 아니라 세계적 차원이고, 그리고 부채, 인플레, 외환 환율 위기, 경기 침체, 이런 복합 위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지역에 국한된 문제거나 부채만의 문제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이것이 다 섞여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아주 오래 갈 수밖에 없다. 이걸 모르면요,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up and up and
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